전통적인 은행 이자보다는 좀 높으면서 근데 일반 암호화폐처럼 막 변동성이 큰 건 피하고 싶고 그런 패시브 인컴 혹시 찾고 계신가요? 네,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이자 농사, 영어로는 일드 파밍이라고 하죠. 여기에 대한 겁니다. 맞습니다.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핵심 정보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오늘 자료들을 보니까요. 그 스테이블 코인 기본 개념부터 해서 실제 수익률 예시, 그리고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그 위험 요소들까지 잘 나와 있더라고요. 아, 네네. 단순히 뭐 어떻게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어떤 걸 좀 조심해야 하는지 그 맥락을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. 좋습니다. 이 정보들을 통해서 어떤 기회를 볼 수 있을지, 또 반대로 어떤 위험을 내가 감수해야 할지, 그걸 좀 현실적으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네,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아주 좋습니다. 그럼 가장 기본부터 가야겠죠. 스테이블 코인. 이게 정확히 뭔가요? 자료 보니까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있던데요. 네, 맞아요. 그 법정화폐 담보형이 있고 암호화폐 담보형, 그리고 알고리즘 기반, 또 실물자산 담보형 이렇게 나뉘죠. 아하. 제일 흔한 건 역시 달러 같은 실제 화폐의 1대1로 딱 가치를 맞춰놓은 그런 형태고요. 그게 제일 이해하기 쉽죠? 그렇죠. 제일 직관적인데 근데 이제 어떤 유형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.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테라 루나 사태 때 문제됐던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. 아, 네, 기억납니다. 이런 건 설계 자체에 좀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. 반대로 뭐 팍스골드처럼 금, 이런 실물 자산의 가치를 연결시킨 것도 있고요. 오, 금에다가요? 네, 그래서 결국 내가 다루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종류냐, 이걸 아는 게 위험 관리의 진짜 첫걸음인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제일 궁금한 거. 수익률, 기대 수익률은 좀 어떤가요? 자료에 재밌는 비교가 있던데 지금 유럽연합 EU 최고 저축 금리가 독일에서 한 2.38% 정도래요. 아, 2.38%? 네. 근데 스테이블 코인 이전 농사 플랫폼 보니까 와,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막 제시하더라고요. 예를 들어 스왑백스라는 플랫폼은 특정 풀에서 거의 11% 가까이. 연 이율이요. 네, 11%면 엄청 높죠. 그리고 다른 예시 보니까 USDC와 마이 토큰 페어는 11.36%나 되고요. 네, 그 APY라는 게 연간 수익률, 특히 복리 효과까지 계산한 수치잖아요. 맞아요, 복리. BP 파이낸스 같은 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이자를 자동으로 다시 투자해요. 컴파운딩이라고 하죠. 아, 자동으로 재투자요? 네. 그래서 예를 들어 기본 연이율 APR이 11.39%여도 복리 효과 때문에 실제 연간 수익률 APY는 13.32%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와, 13%요? 그리고 뭐 사일로 파이낸스 여기서는 그냥 USDC 예치만 해도 7.3% 아니면 대출 렌딩 기능을 쓰면 9.2%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 하고요. 확실히 전통 금융 상품이랑 비교하면 꽤 매력적인 숫자죠. 13% 넘는 APY라니 진짜 솔깃한데요. 근데 이게 이런 복리 효과는 그 플랫폼이 계속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또 그 이자율이 유지가 돼야만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? 아, 정확합니다. 네. 자료에서 혹시 이 지속 가능성 부분은 언급이 없었나요? 그게 핵심이죠. 높은 APY는 지금 당장의 수치일 뿐이지 뭐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위험 요소를 진짜 꼼꼼하게 봐야 돼요. 첫 번째로 자료들이 다 같이 강조하는 게 바로 프로토콜 위험이에요. 프로토콜 위험이요? 네. 그러니까 내가 이용하려는 그 스왑백스나 BP 파이낸스 같은 플랫폼 있잖아요. 거기가 제대로 보안 감사를 받았는지 이거 확인하는 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. 아, 감사. 중요하죠. 네. 해킹이나 버그 같은 거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니까요. 은행 고를 때 안정성 보는 거랑 비슷하네요. 그럼 또 다른 위험은요? 바로 디패깅 위험입니다. 이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약속한 1달러 가치를 못 지키고 그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이죠. 아, 그게 무섭죠. 네, 그 자료에 차트 예시도 있었잖아요. 순식간에 막 0.95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맞아요. 봤어요. 특히 좀 덜 안정적인 자산이랑 묶여있는 그런 페어풀일수록 이 디패깅 위험이 더 터질 수 있어요. 그렇군요. 아, 그리고 총 예치 자산, TBL이라고 하죠. 그 규모도 중요하다고 하네요. 네, 맞아요. TVL. 너무 규모가 작은 풀, 뭐 예를 들어 TBL이 몇만 달러밖에 안 된다거나 하면 유동성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 좀 피하는 게 좋다고. 네, 그렇죠. 낮은 TVL은 약간 손님 없는 식당 같은 거예요. 아하, 갑자기 큰 주문, 그러니까 큰 거래가 들어오면 가격이 확 흔들릴 수 있고 또 내가 급하게 돈을 빼려고 해도 그걸 받아줄 다른 사람, 즉 유동성이 부족해서 어려울 수 있죠.
네, 이해가 확 되네요. 결국 이게 어떤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인지, 뭐 대출 영수증 토큰 같은 파생 상품은 아닌지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이걸 명확히 알고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럼 이런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. 자료에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어요. 실제 지갑 주소 2개를 분석했는데 와, 한 지갑은 BP 파이낸스에 USDC 메이플에 21만 5천 달러나 넣었대요. 와, 21만 5천 달러요? 꽤 크네요. 네. 그리고 다른 지갑은 한 9만 달러 정도를 스테이블 코인 이자 농사에 쓰고 있다고 하고요. 소위 고래라고 부르는 큰손 투자자들이 자산 굴리는 방식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만큼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실제로 이 전략에 쓰이고 있다는 증거죠. 그렇죠. 근데 이건 동시에 그 전략이 잘 됐을 때 이야기인 거고요. 아까 말했던 뭐 프로토콜 해킹이라든지 갑작스러운 디패깅 아니면 TVL 낮은 풀에서 돈 못 빼는 상황 같은 거. 네네. 이런 위험이 현실이 되면 아무리 고래 투자자라도 큰 손실을 피할 수는 없어요. 성공 사례만 볼 게 아니라 위험 가능성도 꼭 같이 봐야 하는 이유죠. 자, 그럼 오늘 함께 살펴본 자료들을 정리해보면요. 스테이블 코인 이자 농사가 전통적인 저축 상품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률의 가능성을 제공한다. 이 점은 확인했습니다. 네, 가능성이죠. 스왑엑스, BP 파이낸스, 사일로 파이낸스 같은 플랫폼에서 구체적으로 10% 안팎 혹은 그 이상의 APY를 보여주는 사례들도 봤고요. 감사를 받았는지 여부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가치 안정성, 디패깅 가능성 같은 거요. 그리고 내가 투자하려는 풀의 규모, TVL 같은 요소들. 네. 결국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 이자 농사의 핵심은 그냥 높은 APY 숫자만 쫓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어떤 종류의 안정성과 어떤 수준의 신뢰도를 당신의 그 위험 감수 능력과 맞바꿀 것인가, 이걸 결정하는 지극히 좀 개인화된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라는 거죠. 균형점, 좋은 말씀이시네요.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이 정보들이 당신의 자산운용 전략에 좀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? 제시된 높은 수익률 너머에 있는 그 위험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나에게 정말 적합한 위험과 보상의 균형점은 어디일까?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